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는 어떤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실용서부터 경제학,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책 함께 읽어볼까요? 올 한 해 비즈니스 쪽에서 예. 가장 화두가 된 키워드가 두 가지 있거든요. 네. 하나는 메타버스고요. 하나는 ESG입니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청취자분들도. 기업들이 계속 ESG 네네네.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메타버스는 크립토 겨울이라는 게 오면서 요즘은 약간 좀 관심이 사라지는 경향인데 ESG는 여전히 화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ESG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곤 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ESG에 대한 소개를 거의 처음에 시작한 책이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 많지 초창기에 나와서 또 일반인들도 비교적 알기 쉽게 써져 있기도 하거든요. 김재필 작가님의 ESG 혁명이 온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ESG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네. ESG는 대체 뭘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ESG 많이 들었는데 막상 그 각각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또, 또 애매하죠. 헷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자입니다. E가 environmental, 그다음에 S가 social, 그다음에 G가 governance의 머리 글자를 딴 건데요. 네. 그러니까 각각 그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은 뭐 흔히 얘기하는 탄소 발자국이나 에너지 효율, 뭐 재생에너지 사용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이슈, 뭐 이런 것들 기업이 가진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다음에 사회는 근로환경, 또 노사관계라든가 지역사회 이슈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같은 민감한 문제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지배구조라는 건 이사회 네. 구조 및 다양성, 주주권리 보장 같은 이슈들을 포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뭐 기업이 돈만 많이 벌었으면 됐다. 그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것만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그리고 올바르고 투명하게 경영하는 기업이 결국 소비자도 투자자도 원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중요해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이 시기에 ESG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뭘까요? 아주 현실적으로는요. 예. 11월이라서입니다. 11월이라서요? 네. 그게 무슨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 11월이요. 각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이나 사업 기조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기고요. 네네. 또 대표님한테 내년엔 이렇게 할 겁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주주들한테도 우리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이다 또 발표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내년에 사업 기조나 방향성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ESG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ESG 경영은 기업이 지금은 오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되고 있고요. 예. 뭐 조금 그 반대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게 ESG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요즘 기업이 한순간에 또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어떤 그 키워드나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11월 달에 ESG를 좀 굳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기업이 지향해야 될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얼마나 현실이 따라가고 있는가, 네. 기업이 진짜 그렇게 실천하는가 이런 문제는 또 별도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어찌 됐든 기업은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뭐 발전이나 이런 네. 것들을 장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SG가 사실 이렇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예.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투자 업계에서 투자를 결정할 때요. 네네. ESG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당신이 ESG 하고 있어? 그렇죠. 나 그러지 않으면은 당신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거야. 투자를 할 때요. 이 회사의 장래나 이런 거보다 ESG 지수를 봐가지고 괜찮네 하면 투자를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은 나 투자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ESG 안에서 소비자들한테 외면받는 것도 있지만 제일 처음에 소비자들한테 가기 전에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야지 또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잖아요. 예. 그거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 투자금이 ESG로 몰리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ESG를 투자 지표로 쓰는 ESG 관련 글로벌 투자 금액이 40.5달러였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40.5조 달러. 40.5달러면 굉장히 적은 거고요. 네, 40.5조 달러였는데요. 네. 세계적인 투자은행 도이치뱅크가요. 2030년에는 이 투자금이 100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100조 달러가 한국 돈으로는 지금 환율로는 14경 정도 되겠습니다. 14경이요? 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돈이 ESG로 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ESG가 투자자들한테만 중요한 금융 용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실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일반 소비자들이 ESG가 갖추어진 기업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ESG 소비가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소비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가 또 이런 기준을 원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유행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 네. 공헌 이렇게 표현할 때는 CSR, CSV 뭐 네, 이런 맞습니다.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네. 갑자기 또 이게 ESG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게 CSR을 아시는 분이라면 정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알 거예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약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얘기인데 네.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근데 ESG가 환경이나 그 지배구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CSR은 기업의 기부나 봉사, 후원 같은 그런 정도의 얘기인데 사실 진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CSR은 조금 정량적 측정이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네. 예, 우리 기업이 얼마를 해야지 뭐 좋은 기업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우리 기업이 CSR을 뭐 실천한다 그러면 그 고아원 같은데 양로원 같은데 가가지고 사진 찍고 오고 뭐 이런 정도만 했었잖아요.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회에서 잘 만들지 않는 약품도 만든다던가, 네. 뭐 그렇게 해서 사회에 기여를 한다거나 네. 뭐 이런 형태로 자꾸 이렇게 갔었던 거잖아요. 근데 ESG의 가장 다른 점은요. ESG는 투자의 지표가 되다 보니까 정확한 정량적 측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ESG는 기업의 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지표화한다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CSR이 조금 그런가 보다라는 정량적인 어떤 기준이었다면 정성적인 기준이었다면 이 ESG는 좀 더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기업 같습니다. 입장에서는 더 무서운데요. 그거 그렇죠. 충족 못하면 숫자로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당신 기업에 우리 투자 안 할 거야. 글로벌 펀드나 이런 데서 돈 안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기업이 체질을 바꾸는 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뭐 금방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요즘 산재사고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노동 환경이 뭐 확 급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좀 뭔가 유행으로 반짝 끝나다가 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법도 하거든요. 그건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유행이었다 아니었다를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또 이런 거는 그 공감하는 것 같아요. 기업의 존재 목적이 오로지 이윤 추구다에서 점점 그렇지 않고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기조나 예전에 비하면 지금의 노동 환경은 뭐 나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ESG란 이름이 조금 바뀔 수는 있어도 기조는 아마 그대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ESG가 갑자기 좀 등장한 개념이잖아요. 여기에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숨겨진 이유도 있긴 합니다. 숨겨진 이유요? 네. 어떤 거죠? 이게 비공식적인 분석이라 예. 오피셜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중국의 물건들이 예전엔 값만 싸고 품질은 별로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예. 예전에는. 예. 그 메이드 인 차이나 해가지고 막 무시하고 그랬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가격은 여전히 저렴한데도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뭐 틱톡 같은 기술 기업들이 또 순식간에 성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중국 기업을 잡기 위해서 ESG란 기준을 설정하고요. 거기에 맞지 않는 기업들은 퇴출시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그 분석도 있기는 그러니까 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네.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국 기업이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환경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기업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아예 투자를 안 해주고 국제 무대에서 퇴출시켜버린다. 이렇게 나가니까 중국 기업의 견제가 된다라는 거죠. 왠지 귀에 더 솔깃하게 들어오는데요. 그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에 기회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된 것도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이 반도체가 개발돼서 앞서 나갈 때 네. 그 국가적으로 반도체를 육성하고 기업들을
이합 집산시켜가지고 좀 국가적으로 대항했던 게 일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80년대만 해도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아주 위협적이었어요, 미국한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1986년에 1차, 그다음 91년에 2차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일본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 거죠. 네. 그런데 일본의 반도체 수출이 제한된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럼 미국 기업이 떴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거기에 이익을 본 게 삼성과 하이닉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돼서 일본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어떻게 보면 중국을 잡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쓸려갈 수 있지만 대신 그런 기준을 좀 가진 채 경쟁력을 가진 물건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잘 대비를 하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뭐 ESG가 투자 지표가 된다는 거는 그 ESG가 잘 갖춰진 기업은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탄소 조정세라든가 뭐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탄소 배출량이 좀 안 좋잖아요. 세계 네, 8위 정도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잘 갖춰놨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좋은 경쟁자를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는 기업들이 한국 네. 기업들이 선진국을 쫓아가는 방식이었는데 네. 우리가 좀 앞으로 뛰어나가 가지고 먼저 달려가는 네.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ESG가 이제 기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돈을 얼마나 버냐보다 어떻게 버냐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SPC 사건 같은 걸 보더라도요. 환경이나 노동자를 생각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역시 ESG를 갖추자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자면 ESG는 결국 환경이나 사회 문제 등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들한테 내가 이제 그 물건을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곧 우리의 소비가 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이쪽 기업 걸 사면 내가 환경에 조금 더 일조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ESG가 잘 갖춰진 기업들의 상품을 사는 것이 곧 나도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소비자 인식도 달라졌고 네. 국제 기준도 달라졌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좀 빨리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경야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